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출장이 잦아서 매주 방송한다는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3년 동안 어디 다녀보지도 못하다가 이제 평소에 가보고 싶은 곳에 좀 가보고 있습니다. 화웨이 얘기는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베이징 나우를 시청해 주셨습니다. 조회수가 40만이 넘었던데 베이징 나우 최고 기록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인센티브가 나온다든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굳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는다. 제가 어느 편을 든다면 그건 한국 편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난 방송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설명 내지 해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바른말 하는 게 대단하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바른말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가 유튜브 방송도 다 모니터링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일정한 선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분들에게 민감한 건 경제보다는 정치 쪽일 겁니다. 사실 경제는 누군가가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 그들도 그걸 통해서 느끼고 고칠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이 겁나서 반도체, 틱톡 막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더 크면 자기 지위가 흔들리니까 이러는 거고 그래서 전쟁도 미국이 유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보면 중국이 공작이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1분기 GDP 숫자도 비교적 잘 나왔는데 약간 희망의 사항을 담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기본은 받쳐주는 것 같고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중국 경제 지표는 올해는 괜찮을 겁니다. 내년 이후가 문제죠. 마지막으로 한국도 내지는 한국이 더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댓글은 언제나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다만 이 코너가 중국을 다루는 코너라 중국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무역 흑자가 누적 2조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은 3년 내내 3조 달러에 머물고 있다. 달러는 다 어디 갔나? 최근 중국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윗그림의 위쪽 파란 선은 작년 1,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간 무역 흑자 액수입니다. 한 달에 적게는 400억 달러, 많게는 1100억 달러씩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윗그림 아래쪽 빨간 선은 중국 외환 보유액의 월간 변화폭, 순증액입니다. 어떤 달은 늘고 어떤 달은 줄고 들쭉날쭉합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면 보통 그걸 국내로 가져와서 자기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래야 월급도 주고 하겠죠. 어느 정도는 환전을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그 전에 4조 달러 근처까지 갔던 게 2016년 초에 3조 2천억 달러로 내려왔고요. 그 이후로 7년 넘게 3조에서 3조 2천억 달러 사이입니다. 7년 동안 연간 흑자가 적어도 4천억 달러씩은 났는데요.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공산당이 빼돌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림은 외국인의 월간 중국 채권 순매수 규모를 그린 겁니다. 중국 결산공사 숫자인데 인민은행이 매달 내놓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추세는 비슷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에 국채, 회사채 이런 중국 채권을 301억 위안어치 순매도했습니다. 3월 말 기준 보유액은 2조 9,130억 위안인데요. 결산공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21년 3월 3조 1,470억 위안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고점이었던 작년 1월 말 3조 7천억 위안에서는 8천억 위안 넘게 빠졌습니다. 아까 수출입은 달러고 지금 중국 채권은 위안화라는 점은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홍콩 거래소를 통한 외국인의 채권 직접 투자를 2018년부터 허용했습니다. 이후 2021년까지는 2달 연속 순매도한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12달 중에 10달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12월에 반짝 순매수하더니 올해도 3월까지 계속 매도 우입니다. 올해 1월만 해도 외국인이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북향자금이 1월 순매수가 1,412억 위안이었는데 이건 월간 역대 최대기도 하고 작년 전체 900억 위안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 92억 위안으로 줄고 3월에 350억 위안 반짝하더니 이달 들어선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지정학적 요소에 크게 반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2월에는 풍선 전국이 있었고요. 이후로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활동도 하고 또 중동이나 브라질 등등 끌어들이고 유럽 지도자들도 불어들이면서 약간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괜찮은데 그런데 루샤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주권이 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한 이후에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은 남북한과 중국 대만 관계는 다르다면서 한국한테 말 참견하지 말라는 물에도 변했죠. 왜 이렇게 자꾸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제사를 깎아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외국인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달러가 안 늘어나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외환관리국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런 미스매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핵심은 외환관리 자유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 수출 기업은 달러를 벌면 무조건 가져와서 환전을 해야 했고요. 다시 외국에 가져가려면 또 달러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걸 2012년 풀어서 기업의 해외 지사가 달러를 그냥 들고 있어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흑자가 많이 나도 외환 보유액은 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나 르네상스의 리중광 이코노미스트는 행방불명된 2조 달러가 이 그림처럼 나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건 기업이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1조 2천억 달러 약 60%로 계산했고요. 또 서비스나 해외 투자에서 적자가 난 부분도 3,7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우선 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지옥이든 전쟁터는 가든 게 기업인데 중국에 돈을 안 들여온다는 건 그만큼 중국 기업도 중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비율이 60% 정도는 되는데 작년에는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기사나 발표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상당히 늘었다는 내용들일 겁니다. 중국은 또 FDI 월간 통계를 연간 누적으로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보면 매년 작년보다는 흘렀습니다. 이 그림은 이걸 월별로 쪼개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엄청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꺾였고요. 11월, 12월에는 마이너스가 아주 컸습니다. 증가율 마이너스죠. 올해도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당국이 외환 자율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관련 규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도 달러를 위안화로 굳이 바꾸지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 표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만든 외환거래 가능 아이템 표인데요. 위쪽은 가능, 아래는 불가능인데 기본적으로 개인은 5만 달러까지는 이유가 뭐든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되는 거 몇 개 빼고는 다 안 된다고 봐야 하고요. 보시면 여전히 해외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 투자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투자를 위한 송금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 해외 부동산 투자 엄청 하죠.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달러로 쟁여둔 돈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뉴욕에 상장한 중국 기업 주식을 엄청나게 삽니다. 그것도 푸투나 타이거 같은 중국 증권사를 통해서 사는데 그 증권사들한테 중국인의 해외 송금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냐 물어보면 고객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도가 이달 중 중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인국이 될 거란 유엔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식 통계와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또 인도는 인구조사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유엔의 추정치긴 합니다. 그래도 유엔이 정확한 편이겠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서방이 중국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든가 중국과 인도의 노동력은 질이 다르다는 식의 반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반론이 중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위기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는 게 결국 자기들한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있을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시 주석을 포함한 24명의 최상위 지도부가 모이는 자리인데요. 중앙정치국회의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작년에 8번 열렸습니다. 작년 12월 회의 때는 방역 대신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정하는데요. 통상 4월에 연말까지 경제를 논하는데 작년 4월 회의 다음에는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해서 올해 회의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불균형 해소를 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판매는 늘어나는데 신축은 여전히 저조하고요. 실업률은 나아졌지만 청년 실업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아직 휴대폰과 자동차 같은 내구성 고가 소비재 소비는 부진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 강현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